안녕하세요. 서가윤슬의 윤슬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은 프란츠 카프카의 장편 소설인 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계피차도 이렇게 많이 끓여와가지고 촬영 준비도 단단히 하고 왔거든요. 원래는 12월 월말 결산을 하려고 대본을 쓰고 있었는데요. 성 대본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프란츠 카프카 성을 영상으로 한 편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스포 독후감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프란츠 카프카의 성을 읽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밀어내고 세상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시기가 떠올랐거든요.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시기가 있었던 적 있으신 분 있으세요? 저는 성에 나오는 주인공 K에 완전 공감하면서 읽었고, 책 부분에 너무 내 상황이야 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띠지도 많이 붙였어요. 쇼쇼쇼. 이 이야기는 K라는 주인공이 한 마을에 있는 성의 토지 측량사로 채용이 되어서 그 마을에 들어가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K가 측량사 일을 하고 마을 주민이 되려고 성에 가려고 하지만 도달할 수 없고, 성에 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마을 사람들 중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오히려 배척만 당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성을 다양하게 해석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성을 K의 꿈과 미래로 보면서 이야기를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소설 속 K가 얼마나 성에 가려고 노력하는지 줄거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이 책에 많은 인물이 나오고 고전 소설답게 서술과 대화들이 엄청나게 길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시기 전에 제 줄거리를 들어보시고 성을 읽어보시면 조금 더 쉽게 책을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줄거리를 다 말한 다음에 저는 K의 시기를 어떻게 보냈고 헤쳐나오게 됐는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이 영상에서 가장 말하고 싶은 부분이 나오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세상이 억하할 때 간직해야 할 단 한 가지가 뭔지 나오거든요. 그게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안 궁금하신 분들도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K는 늦은 저녁에 마을에 도착해요. 여기서 K가 성을 묘사하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의미심장하기 때문에 읽어볼게요. 성이 서 있는 산은 안개와 어둠에 휘감겨 전혀 보이지 않았고 거기에 커다란 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희미한 불빛 한 점 없었다. 이 문장이 이 소설의 전체를 암시하는 문장인데요. 성이 안개와 어둠에 휘감겨서 보이지 않고 불빛 한 점이 없었다고 나와요. 어떤 내용으로 전개될지 눈치 빠른 분들은 이 문장만 봐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K는 밤에 마을에 도착해서 브리켄 호프라는 여관이자 식당에서 잠을 청합니다. 이때 슈바르처라는 청년이 K를 깨우더니 성의 백장님 허가 없이는 마을에 머물 수 없으니까 떠나라고 해요. K가 마을에 오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마을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시작부터가 안 좋죠? 어찌저찌 자기가 성에서 채용된 토지 측량사라는 거를 밝혀요. 그리고 다음날이 돼서 K는 성에 가보려고
밖에 나와서 성 쪽으로 걸어가요. 성 쪽으로 계속 걸어가는데 도무지 성과 가까워지지가 않아요. 케이는 점점 지쳐가고 라제만이라는 사람의 오두막집에 들어가서 잠깐 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환대를 받지는 못해요. 쉬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밖으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길거리로 다시 나온 케이는 성으로 가는 마을 썰매를 기다려요. 우리식으로 치면 마을버스를 기다리는 거예요. 케이가 서 있는 곳이 게어 슈테커라는 사람의 집 앞이었는데 게어 슈테커가 집에 나와서 케이에게 여기는 마을 썰매 같은 거 운행 안 하니까 자기가 썰매를 태워다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게어 슈테커가 친절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집 앞에서 케이를 내쫓기 위해서 나온 것 뿐이었어요. 게어 슈테커는 케이를 성으로는 데려가 주지 않고 여관으로 데려다 줍니다. 여기까지 마을 사람들이 케이를 환대하지 않는 분위기에다가 성으로 가는 걸 도와주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관에 도착했는데 성에서 보낸 조수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조수들은 토지 측량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고 일할 도구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아요.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다음날 일을 시작을 하려고 성으로 갈 썰매를 준비해놔라 라고 하는데 조수들이 성에는 허가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성에 있는 집사한테 전화를 걸 거거든요. 근데 무작정 안 된다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으로부터 바르나바스라는 전령이 와서 클람이라는 처장에 편지를 전해줘요. 그 편지에는 당신은 측량사로 고용이 되었고 직속 상관은 마을 면장이며 일을 잘 해달라는 말들이 쓰여져 있어요. 케이는 다시 돌아가는 바르나바스를 따라 나와요. 그러면 성으로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바르나바스는 집으로 갑니다. 바르나바스 집에서 성의 관리들의 숙소인 헤레노프로 뭘 가지러 가려고 바르나바스 누이인 올가와 이동을 하거든요. 거기서 케이는 주점 아가씨인 프리다를 만나고 둘은 갑자기 사랑에 빠져서 밤을 지새웁니다. 다음날 프리다는 짐을 꾸려서 케이가 묵고 있는 브리케노프로 가요. 둘이 사랑하는 사이가 됐으니까 같이 있으려고 하는 거죠. 브리케노프의 여주인은 프리다를 딸처럼 반갑게 맞아줍니다. 여기서 책을 읽다 보면 하룻밤 만에 케이랑 프리다랑 사랑에 빠지고 다음날에 프리다가 짐 싸서 케이의 숙소로 옮기고 둘이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되게 이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소설이잖아요. 실제 현실이랑 비교해서 보시지 말고요. 소설은 한 사람의 인생을 압축해서 보여준다고 보시면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브리켄호프 숙소에서 여주인과 케이랑 대화를 하거든요. 케이가 프리다랑 결혼하기 전에 클랑과 면담을 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프리다랑 안주인이 그건 불가능해 라고 말하고 케이에게 너는 너무 무지한 사람이니까 조심해 라고 말을 해요. 뭐 성에 전화했는데 집사는 오지 말라고 하지 클랑과 면담하고 싶다고 하니까 프리다랑 여주인은 안 된다고 하지. 여기서 된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에요. 다음날 케이는 자신의 직속 상관이라고 하는 면장을 찾아가요. 그런데 면장은 케이가 토지 측량사로 채용은 됐지만 자기네들은 필요가 없다고 성에 공문을 보냈었는데 서류가 제대로 도착을 안 하는 착오가 생긴 것 같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채용은 됐지만 일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케이는 나 자신을 위해서 여기에 대항할 거라고 말하고 다시 숙소로 돌아갑니다. 숙소에 있는데 마을의 학교 교사가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면장이 임시로 학교 관리인 자리를 제안했으니까 받아들일 거냐고.
K는 하기 싫었는데 프리다가 다른 가능성을 발견할 때까지 이 관리인 임시직을 하자고 쫄라가지고 학교 관리인이 돼요. K는 학교 관리인이 되지만 그래도 성으로 가는 거를 포기하지 않아요. K는 헤리노프의 안뜰에 있는 썰매 근처로 가서 클람을 기다려요. 성에 전화해도 안 되고 면장한테 찾아가도 자기는 측량서로 일을 못하고 하니까 직접 클람을 대면하려고 한 거죠. 하지만 클람을 만나지는 못해요. 오히려 이 일 때문에 클람의 비서 모무스에게 신문을 받을 뻔해요. K는 이 신문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거부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마을 쪽으로 가는데 바르나바스가 클람의 두 번째 편지를 전해줍니다. 편지에는 토지 측량 작업을 잘 해줘서 칭찬하는 글이 쓰여져 있어요.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칭찬을 하는 거예요. K는 엄청 당황하면서 오해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바르나바스한테 클람한테 자기 말 좀 전해주고 다음날 아침까지 답변을 받아오길 부탁해요. 그리고 학교에서 해고당할 뻔한 일, 조수들을 해고한 일, 한스라는 학생과 대화한 일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이렇게 성으로 가려고 전화하고 헤르노프에 가서 클람 기다리고 바르나바스를 통해서 클람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하는 이유가 책에 나오거든요.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어느새 나에겐 가정이 있고 일자리와 실제로 하는 일거리가 있고 내가 다른 일로 바쁠 때면 내 직무를 덜어줄 약혼녀도 있어. 나는 그녀와 결혼해서 마을 주민이 될 거야. 라는 말이 나와요. K는 이 마을 주민이 돼서 토지 측량사로 일하면서 프리다와 결혼하는 꿈이 있기 때문에 성에 가려고 하는 거였어요. 처음에 K가 마을에 들어왔을 때 슈바르처라는 청년이 이 마을에 머무르려면 성에 있는 백장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K는 클럼을 통해서 성에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K는 바르나바스의 연락을 기다리다가 바르나바스가 빨리 오지 않으니까 바르나바스네 집에 찾아가요. 근데 바르나바스는 없고 바르나바스의 누이 올가로부터 이 바르나바스 집안의 비밀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 비밀은 성과 마을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게 되어서 집안이 망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책에서 꽤 분량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저는 K를 중심으로 줄거리를 얘기하려고 해서 이 부분도 넘어갈게요. 책 읽으실 때는 이 부분 뛰어넘지 마시고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올가랑 얘기를 하다가 바르나바스가 오지 않으니까 K가 집에서 나오게 돼요. 그때 조수인 예레미야스가 와서 프리다는 K를 떠났고 헤리노프의 주점으로 다시 복귀했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바르나바스가 K에게 와서 클람의 비서인 에어랑어가 K를 보자고 했다고 전해요. K는 에어랑어를 만나러 관리들이 묵고 있는 헤레노프로 가요. 거기서 지하층 복도에서 프리다를 만나요. 프리다는 자기에게 소홀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바르나바스 노이들 곁에 있었던 K를 비난해요. 그리고 예레미야스의 연인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K가 변명을 해보지만 프리다는 감기에 걸린 예레미야스를 돌보러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K와 프리다는 완전히 끝난 사이가 돼버린 거예요. K는 프리다랑 같이 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 건데 그걸 몰랐던 프리다는 마음이 변하게 된 거예요. K가 프리다에게 잘 설명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K는 비르겔이라는 비서도 만나고 다음날 아침에 만나기로 했던 에어랑어도 만나요.
이 비르게를 만날 때부터 K가 엄청난 피로감을 느끼거든요. 실제로 둘이 대화를 나누다가 K가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아요. 그리고 에어랑어를 만나고 나와서는 피곤에 쩔어서 주점에서 12시간 넘게 잠을 자거든요. 여기서 피로감이 K가 프리다와 헤어지면서 자신의 꿈과 미래가 깨졌잖아요. 그래서 심한 무기력감을 느끼는 걸 피로감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도 참 공감을 많이 했어요. 책에 잠에서 깬 K가 페피라는 헬레노프의 하녀에게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녀가 내 곁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넌 비웃었지만 줄곧 돌아다녔는데 그녀가 떠나고 없는 지금은 거의 할 일이 없어 라고요. 이렇게 K는 무기력하게 있다가 게어 슈테커가 자기 집에 마보가 없다면서 데려가면서 소설이 끝이 나요. 이 책이 이렇게 미완성으로 끝이 나는데요. 하지만 이 소설 자체만으로 꿈을 쫓다가 꿈이 깨져버린 사람의 마지막이 어떠한지 잘 보여준 기승전결이 있는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K에게 엄청 동질감을 많이 느꼈는데요. 저도 3년 전쯤에 2년 동안 이런 K의 시기를 겪었었어요. 이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된 일이라서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추상적으로 얘기해보자면 제가 A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뭔가 사람들에게 내 업무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어찌저찌 해서 겨우겨우 B팀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이동을 어렵게 한 만큼 정말 잘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름 공부도 많이 하면서 노력을 했는데 그 일이 처음 하는 일이어가지고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래서 B팀에서는 B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합니다. 제가 처음 해보는 일인데다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니까 주눅이 들고 제가 점점 무능해지더라고요. 바보 같아지고. 책에서 올가의 대사 중에 되게 공감 갔던 말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볼게요. 나중에 사람들이 다시 이따금씩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는 아주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도 코를 찡그리는 거예요. 가령 조그만 석유등이 저기 식탁 위에 걸려있는 것에 대해서까지 말이에요. 식탁 위가 아니면 대체 어디에 걸려 있어야 한단 말인가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거슬렸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그 등을 어딘가 다른 곳에 걸었다 해도 그들의 혐오감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똑같은 멸시를 받았어요. 여기서 내가 있을 조직이 아닌가 보다. 식물도 양지식물이 음지에 있으면 죽잖아요. 내가 양지식물인데 마치 너무 추운 곳에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완전히 다른 C라는 조직으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C라는 조직을 옮길 때 5개월이나 지체되는 일이 생겨요. 여기서도 책에 면장이 말하는 대사 중에 이거 내 상황이야 하는 대사가 있었어가지고 이것도 읽어볼게요. 내가 이미 말했던 그 지시 공문에 대해 우리는 고맙지만 토지 측량사가 필요 없다는 회답을 보냈지요. 그런데 이 회답이 본래의 부서, 그 부서를 A라고 할게요. 거기로 되돌아가지 않고 착오가 생겨 다른 부서인 B로 간 모양입니다. 이 문장이 상징적으로 제 상황이랑 비교가 되면서 공감이 많이 됐었던 문장이었어요. 채용 서류에 착오가 있었다는 면장의 말을 듣고
K가 말을 하거든요. 이거는 딱 제 마음을 말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이것도 읽어볼게요. 사소한 착오가 경우에 따라 한 인간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기도 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혼돈 속을 통찰하게 되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저는 어찌저찌 C라는 조직을 겨우 들어갔는데 얼마 있다가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D라는 팀으로 옮겨지게 돼요. 근데 D라는 팀은 아무도 없고 저 혼자인 거예요. 외딴 섬 같은 곳에 던져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조직을 완전히 나오게 됩니다. 이게 2년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저는 이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이용당하기만 한다는 느낌이 들면서 엄청나게 슬프고 화가 많이 났었어요. 매일매일 슬퍼하고 화를 내고 하면서 화병이 뭔지 그때 알았었던 것 같아요. 도저히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 싶어가지고 조직을 완전히 나왔을 때는 내 인생은 완전히 망했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나는 이제 사회에서 쓸모가 없어졌다는 잘못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기력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거의 잠만 계속 잤고요. 이틀 동안 화장실 한 번 안 가고 불 꺼진 방에서 잠만 잔 적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하루에 깨어있는 시간이 한 4, 5시간 정도였었고 그 시간을 빼면 계속 잤던 것 같아요, 보통은. 이렇게 몇 개월 정도 지내다가 살아갈 용기도 없어지더라고요. 결국 저는 정신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저는 이 치료를 받기 전에 하루에 4, 5시간 정도는 깨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고난을 겪고 다시 살아낸 사람들 책도 찾아보고 운동도 나름 열심히 했었거든요. 깨어있는 동안에는. 근데 이 무기력감이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이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의지가 작동을 아예 안 하면은 병원에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1년 정도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뇌가 점점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불안도도 낮아지고 하면서 새로운 나만의 인생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용기도 점점 다시 생겨났어요. 이렇게 나만의 인생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계획들을 막 세우거든요. 그리고 이것저것 해봐요. 저는 크게는 한 4가지 정도의 다양한 시도를 해봤어요. 어떤 시도들을 해봤었는지는 이거는 조금 개인 정보가 포함되는 게 있어가지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지금은 그 중에서 2가지 일을 열심히 해보면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결론은 세상이 억까하고 남들에게 배척당할 때 일어서는 안 되는 것. 꼭 간직해야 하는 단 한 가지는 자기만의 꿈, 미래. 자기만의 만들고 싶은 세계인 것 같아요. 자기가 만들어갈 세계가 없을 때는 힘이 들면 삶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서 내 삶이 무너져 버리게, 냅둬 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빅터 프랭클 박사님이 쓴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서 박사님께서 니체를 인용하신 문장이 있는데요.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만들어갈 세계가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는 말로 바꿔도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를 겪어보고 알았던 것 같아요. 저의 생각에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으실 텐데요. 다양한 의견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갑자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네요. 긴 영상 봐주시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가 만들어갈 세계를 항상 잊지 말아요. 그럼 안녕.